안녕하세요. 보험메이커 김 팀장입니다. 실비보험은 병원비만 돌려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진료비를 실비 청구했는데 어떤 분은 20만 원을 돌려받으시고 어떤 분은 100만 원을 돌려받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실비보험의 숨은 혜택을 알게 된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손해보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비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꿀같은 혜택을 모두 말씀드리고 추가로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서 4세대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4세대 실비의 숨겨진 장단점도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단 하나의 보험만 가입할 수 있다면 어떤 보험을 가입하시겠습니까? 뭐니 해도 실손 의료비 보험이겠죠. 실비보험은 실제 손해본 병원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급여는 10%에서 20%, 비급여는 최대 30%까지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요. 만약에 병원비가 100만 원이 나왔는데 본인 부담금이 30%라고 한다면 30만 원을 내고 7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3천만 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본인 부담금은 90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병원비가 많이 나올수록 본인 부담금은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실비보험의 숨은 혜택,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헷갈려 하시는데요.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실비보험의 본인 부담금 상한제인데요. 이건 실비보험의 자기 부담금은 최대 2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나왔고 실비보험 본인 부담금이 3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실비 청구를 하면 얼마를 돌려받게 될까요? 자기 부담금 30%, 300만 원을 뺀 나머지 700만 원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실비보험 본인 부담금은 200만 원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뺀 나머지 80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실비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는 입원 치료 시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해서 치료를 받으면 적용받지 못합니다. 가끔 MRI 찍을 때 통원해서 찍으면 20만 원만 돌려받고 입원해서 찍으면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모두 돌려받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실비보험의 통원 한도는 회당 20만 원, 입원 한도는 연간 5천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면 200만 원 빼고 병원비를 모두 돌려받으니 정말 좋죠. 그런데 실비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분들 중에서 4세대 또는 올 연말에 나올 5세대로 전환해서 보험료를 낮추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환하시더라도 이건 꼭 알고 전환하셔야 합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실비는 실비보험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급여와 비급여 합산하여 2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급여든 비급여든 입원 치료를 받으면 본인 부담금 200만 원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실비보험사에서 돌려준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4세대 실비는 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비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입원해서 고액의 비급여 진료비가 발생하면 본인 부담금 30%를 모두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총액이 본인 부담 상한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단, 본인 부담금은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 부담금,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등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급여 항목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건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데요. 평균 소득에 따라 1분위부터 10분위로 나눠서 본인 부담금 상한액도 차등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가장 저소득층의 경우 1분위에 해당되는데요. 이 경우 본인 부담금은 89만 원입니다. 가장 고소득층의 경우 10분위에 해당되어 본인 부담금은 826만 원입니다. 즉, 1분위에 해당되면 1년에 89만 원 이상의 병원비를 지출할 경우 나머지는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듯 급여 항목의 진료비만 해당됩니다. 어떤 분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좋은 제도가 있어서 암이나 뇌질환에 걸려도 병원비가 얼마 안 나오던데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 제도나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급여 항목만 적용되기 때문에 고액의 비급여 진료를 받게 되었을 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실비보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결국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비보험에서 적용받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 두 번째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적용받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있습니다. 실비보험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 적용받으려면 입원을 해야 하고 1세대, 2세대, 3세대 실비는 급여, 비급여 모두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 적용받지만 4세대 실비는 급여만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고 급여 항목만 적용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분은 입원을 했기 때문에 실비를 청구했을 때 100만 원을 돌려받으시고 어떤 분은 통원 치료를 했기 때문에 20만 원만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실비보험 납입 중지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회사에서 단체 실손을 가입해 주는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땐 개인 실손과 단체 실손 중 하나는 납입 중지를 해 놓으시면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보험료 부담이 없다면 둘 다 납입을 해도 되지만 실비보험은 실제 손해본 의료비만큼 지원해주는 비례 보상이기 때문에 두 개씩 실비보험료를 이중으로 낼 필요는 없겠죠. 개인 실손과 단체 실손 중 혜택이 더 좋지 않은 실손은 납입 중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개인 실손이 아예 없으시고 회사 단체 실손만 있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경우 회사를 그만두거나 퇴직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체 실손을 개인 실손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약간 까다롭습니다. 5년 이내 실비보험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200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10대 질병 또는 11대 질병이 다시 말해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당뇨병 이러한 질병이 없어야 전환이 가능합니다. 퇴직하기 전 5년간 우리가 얼마나 실비 청구를 할지, 어떤 질병에 걸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건강할 때 개인 실비도 가입해 놓고 정지시켜 두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시라도 퇴직할 때 단체 실손에서 개인 실손으로 전환이 안 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려면 개인 실손 가입 후에 바로 중지가 되지 않고 1년 이상 가입 후에 중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시거나 자녀를 유학 보내는 경우에도 납입 중지가 가능한데요. 만약 깜빡하시고 납입 중지를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보험사에 연락해서 납입 중지를 하시면
이미 내신 보험료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해외 체류 3개월 이상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실비보험 재가입 주기입니다. 실비보험은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재가입 주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재가입 주기가 있는 실비의 경우 재가입 주기가 되면 그 시점에 가장 최신 실손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1세대 실손과 2013년 1월 이전 가입한 2세대 실손은 재가입 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기존 실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월 이후 가입한 2세대 실손은 재가입 주기 15년, 2017년 4월 이후 가입한 3세대 실손도 재가입 주기는 15년입니다. 2021년 7월 이후 가입한 4세대 실손은 재가입 주기가 5년입니다. 이건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2013년 3월에 가입된 2세대 실손인데요. 재가입 주기가 15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8년 4월에 자동으로 5세대 실손으로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4세대 실손이 최신이지만 곧 5세대 실손이 나오기 때문에 2028년 3월에는 아마도 5세대 실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만약 2025년 4세대 실비를 가입했다면 재가입 주기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뒤 2030년에는 그 시점에 최신 실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가입 주기가 없는 1세대 또는 2013년 1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 가입자분들이 4세대로 전환할 때는 재가입 주기도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세대 실비의 장단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4세대 실비는 1세대, 2세대에 비해 보험료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내가 실비 청구를 적게 한다면 갱신 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는 점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전 실손에서 보장하지 않던 정신과 질환, 척추 질환, 여드름, 사마귀, 비만, 피부 질환도 보장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4세대 실비는 본인 부담금이 올라가고 재가입 주기가 생기고 실비보험 본인 부담금 200만 원 상한제에서 비급여 항목은 지원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관리를 잘 하고 계신데 실비보험료가 부담이 된다고 하시면 4세대 전환을 고민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정말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4세대 전환 후 6개월 이내에는 기존 실손으로 원상 복귀가 되기 때문에 전환해 보시고 판단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 다시 원상 복귀하려면 4세대로 전환한 상태에서 실비 청구는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실비 청구를 하면 전환이 불가능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비보험은 언제 청구해야 유리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비보험은 병원 진료 후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는 사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혹시라도 3년이 지나버려서 청구하지 못한 병원비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실비 청구를 해보세요. 보험사에 따라 지급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비 청구 자주 하지 말고 청구 서류를 모아뒀다가 한 번에 청구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비 청구를 자주 하게 되면 병원에 방문했던 이력이 보험사에 공유되는데요. 가벼운 질병이라도 청구 이력이 많아지면 새롭게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사에서는 어떤 치료를 한 건지 집중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비 청구를 몇 년간 모았다가 한 번에 청구하려고 해보니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까먹을 때도 있고 양이 많아 청구할 때도 시간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큰 경우엔 빨리 청구해서 돌려받아야 하잖아요. 사실 어차피 실손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보험을 가입할 때 고지사항에 해당되는 질병은 진료 내역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알리지 않고 보험 가입을 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이 해지되기 때문에 실비 청구를 무조건 미루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보험을 추가하거나 보완할 계획이 없다면
굳이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청구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보험을 추가하거나 보완할 계획이 있다면 계획하셨던 보험을 가입하실 때까지만 조금만 청구를 미루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실비보험의 숨은 혜택과 4세대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실비보험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좋은 혜택을 모두 가져갈 수 있겠죠. 보험은 보험료가 부담스러운데도 힘들게 내다 보면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가장 빨리 정리하게 되는 게 보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보험도 나에게 부담이 된다면 결국 해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차라리 가입을 안 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게 맞는 보험료로 설계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 현재의 건강 상태, 가족력, 위험한 직업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 나만의 보험을 만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보험이 잘 설계되어 있는지, 과하거나 부족하진 않는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링크가 있으니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